예,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준석 제2에듀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새 집값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상승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대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시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98년도 IMF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또 현장에 그렇죠. 있었고. S은행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98년도에는 경매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경매 물건이 어마무지하게 나왔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경매를 담당하면서 한 2천여 건을 경매에 붙인 경험이 있는데. 맞네, 2천여 건.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네.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 할 때죠. 또 현장의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를 몸으로 고스란히 지금 2022년, 23년을 이제 거쳐오면서 지금 또 가격이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때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드러나는 거네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집값만 반값, 공급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거는 아니고, 우리나라 통화량하고 실물자산의 가격은 비례하고 있더라. 특히 부동산 가격은 비례하고 있더라. 98년 기준으로 M2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량은 550조였어요. 2008년도에 M2 기준 통화량은 1600조. 3배가 됐네요. 작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통화량은 3,785조였어요. 돈 진짜 많이 풀긴 풀었네요. 푸른 건지, 풀린 건지, 경제가 성장을 해서 두 가지가 짬뽕이 늘어난 건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조정이 된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통화량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1,600조 원에서 작년에 3,700조 하면은 거의 260% 정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집값도 250에서 300% 사이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잠실에는 1cm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 조정된 가격 하면 한 250% 정도. 마포에 있는 태형 아파트는 한 3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강남에 있는 신사동 신동아 파밀리에 이것도 한 250, 60% 정도.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도 한 2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아파트 가격이 비례하더라, 통화량과. 이거를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전 정부에서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것, 이건 비정상이죠. 네. 우리나라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연착륙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2008년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2013, 14 이때 상승 직전에 샀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익만 해도 몇 억인데 이걸 고 대표님이 보상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때 못 사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많아요. 그때 또 떨어지면 그때가 더 저점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못 산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금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시장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받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수는 부족한 걸로 나오잖아요. 5년 동안 현 정부에서도 50만 가구 서울에 공급하겠다. 전국적으로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200만 호만 놓고 보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자리매김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분당으로 보잖아요. 분당이 590만 평에 여의도의 5배, 약 10만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몇 개, 2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공급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네. 자, 그러면은 내가 매수 시점을 실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IMF 타령, 2008년 타령, 뭐 2022년 그때인데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이 타령하다가 나는 부동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걸 감안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미리 매물을 잡아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다. 이런 말씀.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담대 금리가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좋죠.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주담대 금리가 12월 지난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가 0.19%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9 BP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더 조금 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DSR 적용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조정받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안 사면은 또 언제 사냐는 거죠. 예. 고 대표님 주위에 부자분들 많으잖아요. 다주택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분들 지금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아주 저평가돼 있고 많이 조정돼 있는 물건을 매수하죠. 부자들은 움직인다는 네. 거죠. 최근 좀 컨설팅 하신 사례 중에서 이런 걸 좀 사신 분이 있다. 이런 재밌는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저평가된 모 아파트, 강남 지역의 모 아파트 매수하는 거죠. 저평가되고 싸게.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사면은 상당히 세일 받듯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대출 끼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까봐. 그때 살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인지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네. 그러면은 오를 때 이거 팔아야 되는데 하루 자고 나면 더 오르겠지 하면 더 떨어졌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통계를 보면은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수도권 아파트,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12월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는 자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1,500건에서 1,700건 사이에 거래량이 찍히지 않을까. 1월 말 통계가 그렇게 보고 있고 2월 말 벌써 이제 신고된 게 오늘 날짜로 네. 보면은 500건이 넘어서고 있어요. 2월 기준이요? 2월 기준으로. 이런 추이를 보면은 그럼 서울만 그러느냐? 수도권도 그렇다라는 거죠. 인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네. 이 고 대표님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게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94년부터 했죠. 30년을 경험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저점과 고점 근처를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요. 네.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특성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오른다라고 해서 제주도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서울이 내린다라고 해서 서울 지역 전역이 다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주변 인프라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개별성을 감안하면은 이 영역은 일반화해서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는 미래 가치를 보자라는 거죠. 네. 자,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사야 되겠죠. 매수자 우위 시장 이렇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시장 분위기가 이러한 시점에서는 그래 나 이럴 때 사지만 안 오르는 거 오히려 떨어지는 거 이러한 시장에서도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느냐? 그동안에 이제 공부가 돼 있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잖아요. 네.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대출이 안 되네, 금리가 비싸네.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통해서 안목을 키워서 이런 시점에 내 집 마련을 다른 사람보다도 몇억 원씩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길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내가 A 아파트를 살지 B 아파트를 살지 A, B 중에서 어떤 게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자라는 거예요. 아까 특례보금자리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게 한도가 9억까지지 않습니까? 9억 미만 중에 조금 대표님이 요새 보시는 조금 천리마급의 가려내는 비법 혹은 뭐 요런 단지 괜찮다. 네. 요런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다 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남에도 안 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최소 1500세대, 최대 2500세대가 가장 합리적인 단지입니다. 더 커지면 안 됩니까? 커지면은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가 들어가잖아요. 네. 많으면은 커뮤니티를 2개,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 하나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학원. 예. 우리나라 학원가가 학원이 제일 많은 데가 홍 기자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독보적으로 대치동 아니겠습니까? 학원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0개가 넘어요. 넘어요? 저는 한 50개, 60개 정도. 그럼 목동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목동도 목동이 학원가라고 이제 하잖아요. 두 번째. 예. 목동은 한 절반 500 할까요? 500? 와, 역시. 맞아요? 그래, 중계동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중계동이 목동보다 미치죠. 아, 그렇죠. 미치죠. 예, 또 반에서 250개. 와, 이 지역들이 거점 지역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도 비싸잖아요. 중계동은 상계 노원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떨어지잖아요. 예. 교통환경도 좀 열악하고 백화점도 노원역 주변에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예. 근데도 집값은 여기가 상당히 상계주공 3단지나 6단지나 5단지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잖아요. 바로 뭐 때문에 교육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에서도 학원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7단지? 그렇죠. 7단지가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죠. 예. 대치동에서도 여기가 어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대치동에 가서 나홀로 아파트 산다? 가격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편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온라인 매출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예산 3분의 1에 맞먹는 숫자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에 뭐가 강세냐?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아파트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종합병원 있잖아요. 여러 종합병원. 네, 있죠. 자, 이 주변에는 이 종합병원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구립도서관부터 뭐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립도서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요, 센트럴 팍 주변의 주택 가격이 평당 3억이 넘어요. 우리는 여의도 정도 85만 평 정도. 용산공원은 우리 얼마인 줄 아세요? 85만 평. 85만 평? 예, 크죠. 평택의 이제 삼성 캠퍼스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87만 평. 올림픽공원은 어느 정도? 45만 45만 평. 예,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공원, 한강 둔치 사실은 주변 집값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라는 거죠. 예, 석촌호수 주변 지역. 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의도 공원 주변 지역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환경들이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이제 몇 개가 다니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지하철이 엄청 다니는데 왕십리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5가지 요건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서울역이 제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 서울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이런 걸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을 삼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방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